손해사정업체에 굳이 수임료를 내면서 의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이것 때문이잖아요. 장애진단.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손해배상금은 몇 배 또는 몇십 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일이 손해사정 업무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과 대화를 해보시면 치료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거니와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하고 입원하고 퇴원시키면 본인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환자분에게는 사실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가해자 측 자동차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가입되어 있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약관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약관의 규정이 당연히 충분하지 않거니와 게다가 주치의 선생님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수년 전부터 가입하시고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입해 오셨던 상해보험의 상해 또는 재해후유장애 담보에서는 보상을 단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에서도 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이 계산되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자,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여러분께서 가입하고 계신 개인보험 상해후유장애 담보보장의 경우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갑자기 한 경우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은 경우에 무릎에 있는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수를 하고 재활치료를 거치면 나중에는 걷고 뛸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완치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이 상태가 완치가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은 영구장애를 진단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혼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에게 보상 청구 의뢰를 하시게 되는 거죠. 가입하신 개인보험 담보 중에서 상해후유장애 또는 재해후유장애 3% 이상 담보가 있다면 상해로 인해서 십자인대 파열과 같은 부상을 입은 경우 또는 여러 종류의 골절을 입고 수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해 또는 장애분류표상에 다리의 3대 관절의 심한 장애, 뚜렷한 장애, 약간의 장애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15%에서 5%의 장애 지급률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총 가입 금액이 5억이고 약간의 장애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률 5%를 곱해서 2,50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이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인데 이번에는 개인보험이 아니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과실은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동차보험 보상약관에서는 부상치료비와 후유장애 치료비로 항목을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상치료비 항목에는 병원치료비와 약관상 구분되어 있는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 그리고 입원 기간 동안 본인 소득을 반영한 하루 수당의 85%를 휴업손해로 지급합니다.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서 수술하시고 호전될 때까지 23일 입원하신 경우를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 본인의 소득 산정이 중요한데 소득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인정되는 일용노임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현재 기준은 302만 1,075원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약 85%를 인정받을 수 있고요. 입원 기간인 23일 동안 휴업손해를 계산해보면 약 196만 원이 계산됩니다. 위자료는 십자인대 파열이 상해급수 5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75만 원이 인정이 되고요. 상해 등급 5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병비를 15일치를 넣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간병비는 180만 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이게 교통사고로 십자인대 파열의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약관상 계산되는 부상치료비의 전부입니다. 합계를 해보면 약 450만 원 정도 산출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 금액으로 보상이 종결되지는 않죠.
병원 치료비를 약관상 부상치료비 항목에서 처리를 하는 건데, 퇴원을 하고 합의가 종결되고서도 병원 치료비로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향후 치료비를 얹어서 최종 보상 액수를 산정하고 그 금액으로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 담당자가 보통 선심 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약관상 금액은 450만 원인데 500만 원 얹혀서 맞춰 드릴게요. 그렇게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원래 계산액보다 더 받는 줄 알고 최종 종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유장애가 인정이 되면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어요. 일단 위자료가 75만 원이었던 것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위자료는 상해 위자료와 장애 위자료가 모두 해당이 될 경우에 둘 중에 큰 것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120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장애로 인한 상실 수익액은 우리가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서 영구장애를 계산을 해보면 현실소득액 302만 1075원에 영구장애 15%로 계산을 하고, 환자의 나이가 82년생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65세까지의 가동개월은 총 289개월이어서 호프만 개수 189를 산정하면 장애로 인한 상실 수익액은 8,500만 원 정도가 산출됩니다. 대신에 향후 치료비 항목은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 손해액을 합산해 보면 위자료 120만 원, 간병비 181만 원, 휴업손해 196만 원, 장애 상실 수익액 8,500만 원을 더해보면 약 9천만 원 정도가 산출이 되죠. 물론 이 영구장애 인정과 관련해서 다툼이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영구적인 후유장애 진단이 있어야 다툼이라도 발생하는 것이지, 후유장애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약관으로 계산되는 450만 원에 진짜 선심 쓰는 듯이 합의가 종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십자인대 파열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어느 부위를 다쳐서 수술을 하든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후유장애를 인정받아야 여러분의 보상액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개인보험의 상해 후유장애 담보에서 장애진단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자동차 보험과 같은 배상책임보험에서 후유장애 상실 수익액을 인정받으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과 더보기란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전화 문의 주시면 후유장애와 관련해서 보상을 손쉽게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